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네, 저는 현재 본업에 부업으로 월 100만원을 벌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부업들을 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업들을 이번에 30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도전을 했을 때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오늘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다시 30가지를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았습니다. 상품 팔기, 콘텐츠 제작형, SNS형, 제휴 마케팅형, 재능 판매형, 메타버스형입니다. 상품 팔기형에서 마플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마플샵입니다. 첫 번째로 상품 판매는 국내에서는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플샵의 경우 국내 POD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점의 입점에서 캐릭터를 입히거나 로고를 입혀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해외에는 레드버블과 비슷한데 레드버블과 달리 홍보는 판매자가 해야 된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SNS를 키우고 마플샵에서 판매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바이입니다. 디지털 에셋이나 수공예품을 만들 때 필요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 저처럼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이 가능하고 인트로 제작과 자막 제작이 가능하다면 판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샵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금방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래스 101은 온라인 강좌 판매 시장에 있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객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관련 디지털 제품도 판매 가능하고 편집에 필요한 인트로 파일도 판매할 수 있고 포토 크리에이트 브러쉬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의 경우 여성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샵입니다. 커피나 달콤한 디저트, 직접 제작한 소공예품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샵입니다. 주로 이렇게 디지털 제품보다는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존재하는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공방처럼 집에서 사부작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입점을 하는 것도 시작할 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레드버블. 레드버블은 마플샵처럼 해외 POD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디자인을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하고 제작된 디자인을 업로드하면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버블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티퍼블릭, 재질과 같은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해서 판매한다면 여러분이 비교적 상품을 판매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카테고리 2번 콘텐츠 제작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PDF 전자책. PDF 전자책은 크몬 타링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지도가 없을 때는 크몬과 타링을 이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갈아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1페이지 상단에 떠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광고료를 내고도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신만의 브랜딩으로 SNS를 키우고 사람을 모으고 별도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PDF와 관련된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PDF 전자책의 경우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걸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혹은 상대편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킬을 모은 그런 전략집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 괜찮을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 사용법 이런 것도 괜찮고 CAD 관련된 책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무와 그리고 또 상대편이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판매를 하신다면 꽤 여러분이 짭짤한 수입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레포트 판매. 대학생, 대학원생일 때 만들어 두었던 파일을 판매할 수 있는 에픽캠퍼스입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일 때 판매한 자료가 아니라 독서 기록을 남긴 감상문을 판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니사에서 나온 책들을 섭렵해서 내용을 남기시면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정도는 사와 드실 수 있습니다. 에픽캠퍼스와 그리고 레포트월드 두 곳에서 판매를 하시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매출을 여러분이 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팔아보니까 해피캠퍼스에서는 팔리는데 레포트월드에서는 팔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반대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페이퍼. 유페이퍼는 말씀드린 대로 EPUB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ISBN 번호까지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메인 도서점에 입점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꼭 출판사를 직접 차리거나 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책을 제작해서 입점시키면 됩니다.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책을 출판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출판을 하면 여러분의 브랜딩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브랜딩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위버딩. 위버딩은 아이패드에서 굿노트라는 앱에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이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에셋을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디지털 문방구라는 브랜드명처럼 모든 제품은 디지털로 팔립니다.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구매할 만한 스티커나 아니면 어떤 다이어리,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패드가 있고 또 디자인하는 걸 그래도 좋아한다 이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판매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미리 캔버스 활용해서 판매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이모티콘 판매. 이모티콘 판매에 관한 OGQ 마켓과 모이톡입니다. 카카오톡도 있으나 카카오톡은 입점도 어렵고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OGQ 마켓은 블로그 이용자들이 구매하기도 하고 모이톡을 통해 또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모티콘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현재 OGQ 마켓에서 4개 정도 판매 중인데 꽤 쓸만한 금액이 매달 입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늘려가지고 이 OGQ 마켓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꼭 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VOD 강의 판매형. 저에게 효자 상품이 되어지고 있는 VOD 강의 판매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달 판매가 되고 있고 마치 월세처럼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소통형 플랫폼인데 클래스유가 소통형 플랫폼입니다. 의외로 수입이 짭짤해요. 또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마이비스킷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혹은 실무 위주의 상품을 판매 중인 인프라는 입점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한 월 30만원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재능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웹소설 제작. 문피아, 네이버, 카카오, 판타지 무역과 같은 소설을 업로드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소시적인 판타지 소설을 읽어보신 분 그리고 평소에 웹소설을 보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부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장기적으로 써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또 여러분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에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강의를 따라서 소설을 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신청을 해서 판매하신다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퍼블리 글쓰기. 퍼블리는 상시적으로 작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을 판매하고 있죠. 실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좋은 글을 엮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마치 내용이 질이 좋은 종이책을 퍼블리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잡지 판매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상세 페이지를 잘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인사말 모음이라든가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보기 좋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글쓰기 실력을 늘리고 싶고 좋은 글을 남에게 판매하고 싶다면 퍼블리를 이용해서 작가가 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카테고리, SNS형. 첫 번째로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는요 그야말로 케바케입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1,000명을 달성하는데 하루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 1,000명을 넘기는데 6개월이 걸렸고 현재 시청 시간은 2,800시간 정도 채웠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6개월이면 1,000명을 만드니까 여러분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유튜브는 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그로와 내용을 모아서 영상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의 제목을 남겨뒀다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신다면 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달게 되면 그때 상세하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단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를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저처럼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받아서 포스팅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화장품이나 식당, 식품 등을 무료로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2020년에 체험단을 받아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또 VOD 강의도 추가적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수익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브랜딩 블로그를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계시고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쏠쏠하게 받아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블로그 하나만 하시더라도 3가지 이상의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브랜딩 블로그 혹은 체험단 블로그 오픈하셔서 운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애드포스트. 자, 네이버 블로그를 하게 되면 애드포스트를 달 수 있게 됩니다. 조회수 100, 3달 동안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저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니까 그래도 애드포스트로 뭐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 비용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걸로 다음에도 애드핏이라는 게 있고 또 구글에는 애드센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블로그를 하나를 키워서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또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카카오톡 소모임. 카카오톡 소모임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사람들을 모아 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글쓰기, 독서 모임 등등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온오프 믹스나 소모임 앱을 이용해서 사람을 모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1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여러분이 운영을 하신다면 수익을 꽤 짭짤하게 모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의 경우 애드센스를 달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워드프레스 자체를 제작하는 재능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몇십만 원의 재능의 거래가 되고 있죠. 애드센스를 달아 판매하는 경우 큰 돈을 벌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브랜딩을 만들거나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상품을 판매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괜찮은 게 바로 워드프레스입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검색이 유리해지면 네이버에서 웹사이트 1페이지나 포스트에 뜰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워드프레스 배우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 워드프레스 만드는 법만 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카테고리, 제휴 마케팅.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쿠팡 파트너스는 워낙에 알려져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워드프레스와 연결 짓는 것, 그리고 브런치하고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잘 쓰면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리스크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워드프레스와 브런치를 연결해서 판매를 하신다면 잡지처럼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걸로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애드픽. 쿠팡 파트너스 말고도 애드픽, 쇼핑메이트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의 핵심은요, 트래픽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 안에 상품을 홍보해서 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쿠팡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쿠팡스에서 팔지 않는 앱 설치나 앱 홍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군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시. 스타일시는 여러분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혹은 구매할 수 있는 샵입니다. 쿠팡스는 모든 물건을 판매하지만 스타일시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 가능한 상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 마이샵을 열면 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웹호스팅 제휴 마케팅. 웹호스팅은 워드프레스를 제작할 때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서버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호스트나 WPX, 사이트그라운드, 클라우드웨이즈에 보시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제휴 마케팅을 모집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웹호스팅에 대해 소개하면 되고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 일정 수익이 셀러에게 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로 연결지어서 판매를 한다면 이 또한 작은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 리더스. 리더스 CPA도 제휴 마케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격증이나 주식 관련된 링크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찝찝한 홍보 링크도 있지만 비교적 정상적인 링크를 활용해서 판매를 한다면 수익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재능 판매형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프람피 탄일 온라인 실시간 강의입니다. 기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재능 판매형 플랫폼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수강생이 꽤 늘었어요. 그래도 한 30명, 40명, 50명 됐으니까요. 그 덕분에 대학교 강사까지 연결이 돼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수업을 수차례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통해 강의력도 기를 수 있다는 거, 또한 비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능을 등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벌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꾸그 줌 온라인 실시간 강의. 제가 감사하고 있는 꾸그입니다.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인크래프트라든가 로블록스라든가 역사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여러가지 모든 강의들을 가르치는 플랫폼이에요. 하루 1시간 일하고 월 100만원 정도는 쉽게 벌어가는 최강의 수업이라고, 최강의 플랫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부업들을 해봤지만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부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걸 좋아하고 게임이나 취미생활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걸 알려주면서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기와 좀 활용할 수 있다면 꾸그가 여러분의 삶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아이토키. 아이토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친구를 사귄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영어를 좀 더 잘한다면? 그렇다면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줌으로 연결을 한다면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섯 번째 카테고리, 메타버스요. 첫 번째로 제페토. 제페토는 현재 옷, 가방, 신발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직은 건물을 짓는 게 부분이 좀 약해요. 건물 짓는 게 개수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크리에이터가 맵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리 경험을 해서 제페토라는 세상을 여러분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맵 제작을 통해 더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로블록스. 메타버스 3대장 중에 하나인 로블록스의 경우 게임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옷이나 아이템도 제작해서 가능하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게임을 만드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재미로 만들어 보신다면, 또 이렇게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익숙해지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꾸거나 아니면 VOD 강의나 다른 식으로 여러분의 강의를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카테고리, 오디오 판매. 첫 번째, 네이버 오디오 클립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유튜브나 여러분이 브랜딩을 활용해서 만든 내용을 밑바탕으로 오디오 파일을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출근길에 여러분 꼭 유튜브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귀에 그냥 이어폰 꽂고 좋은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신다면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요,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모이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영상 편집보다는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팟빵. 팟캐스트 전문 플랫폼 팟빵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처럼 오디오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든 콘텐츠를 같이 공유한다면 수익을 좀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마노, 밀레이 서재 녹음. 성어를 체험해보고 싶고 책을 읽으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플랫폼입니다. 밀레이 서재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을 요약하거나 내용을 읽으면서 녹음하고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부업입니다. 물론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보너스로 마지막 한 가지, 편집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렇게 물론 아주 큰 보너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프리미어나 에펙을 활용해서 영상 만들기 익숙하다 싶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리랜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유튜브 편집이나 편집 관련된 일을 여러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영상 편집으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총 31가지 부업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된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제 유튜브에 이미. 하지만 새로 생기는 유형의 부업이나 또 해볼 만한 부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종류별로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1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시도를 하신다면 분명히 그래도 월 100만원, 월 좀 더 열심히 하면 200 정도로 벌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31가지 모두 다 해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그래도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것들로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